결국 한국이 큰일을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최우방국이라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갑질을 수차례 보고도 항의만 할 뿐 꿋꿋이 참아왔는데요. 백악관이 한국차별법을 시행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인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한국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수십에서 최대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는가 하면 미국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현대차조차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수백조 원 투자가 한 번에 사라진 미국. 최근 중국과 일본마저 미국 국채를 초대규모로 팔아버린 데 이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옮기려 하자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사장이 바이든에 직접 작심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대차의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충격 발표.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무려 63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투자 규모보다 무려 5배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모두 한국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미국은 현대차의 중대 결단 하나로부터만 이미 수십조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술이자 현대차가 세계 1위에 있는 수소차 및 수소기술 관련 미국이 아닌 사우디의 아람코와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수소사회의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와 현대차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수소에너지 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대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를 한 번에 처리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9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장 설립 비용이 상승해 투자 시점이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할 경우 인텔처럼 미국 투자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겔싱어 CEO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럴 가운데도 독일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에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도 인텔처럼 유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지으려던 대규모 공장을 독일 등 유럽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68억 유로,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협상에 유리한 키를 확실히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혜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회수해버리려 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 시장 규모는 무려 3경원에 육박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일본도 이를 사주지 않고 중국과 함께 시장에 던져버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을 사며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이 달러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아 미국의 신용도가 붕괴되는 순간 세계 1위였던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대규모 철회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감축,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겹치면서 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 백악관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각국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 벌어진 것 같은 시장 붕괴 현상에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비공식 자문에 응했던 서로 다른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4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얻은 답은 충격적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면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서프라임 모기지가 크레디트 시장의 거래를 동결시켰다면 올해는 27조 달러의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했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리거나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올리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가 4%에 도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는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언급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파월에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라며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월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딱 잘라 말했고 당일 미국 나스닥은 무려 3.4%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한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국 연기금들조차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70조 원어치 팔아치워버릴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한 영국의 연기금까지 파산하려 하자 최근 자산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연기금 세계 2위로 등극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를 처리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도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부펀드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월 현재 운용 자산이 7,760억 달러로 전 세계 연기금 중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7,470억 달러로 1위인 일본의 공적연금보다는 낮지만 3위인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 4위인 네덜란드의 APG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서 돈을 빼기로 작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